반갑습니다 여러분, 몽선생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학생은요, 약 2년 전에 저희를 통해서 이제 싱가포르 사립대 PSB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이번에 현지에서 취업을 한 학생입니다. 자, 싱가포르 유학의 가장 큰 장점이 뭐다? 바로 싱가포르 취업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 너무 오랜만이야. 먼저 시청하시는 분들께 가볍게 자기소개 부탁할게. 네, 안녕하세요. 몽선생 유학원을 통해서 재작년 9월 학기로 PSB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과정에 입학해서 싱가포르에 오게 된 양선아라고 합니다. 그래,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선아가 사립대 PSB를 졸업하고 지금 싱가포르에서 취업한 상황이라 정말 소중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이야기 부탁할게.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취업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에 PSB 학교에 대해서는 만족을 했었니?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 모든 학교가 그렇겠지만 저는 사립대는 특히 학교 이름보다는 전공과 커리큘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PSB는 생명공학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사립대 중에 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커리큘럼에서 실습의 비중이 꽤 큰 편이고 내용 자체도 실무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실험들로 상당 부분 구성되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쌤이 인터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학교에서 학교 직원들 같아. 학교에서 이렇게 파견 나온 직원들 같이 다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아무튼 생명공학을 해서 사실 이 전공이 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졸업이 어렵지는 않았어? 사실 저는 영어로 수업을 듣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컸고 전공 공부도 처음 배우는 내용이 많아서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성적도 사실 부끄럽지만 아주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힘들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신없이 수업 듣고 과제하다 보니까 어느새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다고? 아주 좋지는 그래도 그 네. 생명공학을 사실 졸업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외에서는 지금 취업을 이제 했잖아. 자, 그렇다면 네, 이거 좀 부끄럽지만 이 졸업한 시점에서 우리 몽 선생을 추천해 줄 수는 있겠니? 당연하죠. 네. 사실 저는 입학만 하고 나면은 유학원 도움 받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지 생활 하다가 모르는 게 생기거나 할 때마다 유학원에 먼저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학할 때부터 거의 졸업할 때까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아한테 뭐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좋은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 자, 그러면은 일단 네. 본격적으로 이제 싱가포르 취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 건데,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될 것 같아. 싱가포르 취업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게 됐어? 저는 일단 구직 사이트를 당연히 먼저 봤는데 구직 사이트는 잡스트릿을 주로 이용했고 지금 일하는 회사도 잡스트릿에 올라온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취업을 알아보는 학생들이 많고 또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취업을 성공한 선배로서 잘 알아볼 수 있는 팁이 있을까? 일단은 적어도 2곳 정도의 구직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관심 있는 포지션에 공고가 올라온 게 있는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주로 잡스트릿이랑 인디드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 스터디에 참여하면서 제가 배운 건데 엑셀에 제가 관심 있는 공고에 그 잡 디스크립션이랑 구직 사이트의 그 공고 바로가기 링크 그리고 그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다 스크립해서 쭉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모아두니까 나중에 지원할 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원 방법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이력서랑 CV를 이제 제출해서 회사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잡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요. 사립대 친구들 지금 싱가포르 취업 알아본다면 이 선아 이 선배님의 얘기를 귀담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 한국인의 경우에는 사실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이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취업할 때 뭐 불이익이 있거나 어려움 같은 건 없었어? 제가 지금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외국인 직원분들이 많이 근무하고 계셨어가지고 불이익이라고 느껴질 만한 점은 따로 없었고요. 그리고 비자 신청이나 비자 발급도 되게 수월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맞아. 이 꼭 그 선화가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기업들이 보통 외국인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비자 신청이나 발급 과정도 수월하고 뭐 불이익을 주거나 이러진 않잖아, 그지? 그런 거 참 좋은 것 같아, 음, 싱가포르이.
맞아요. 자, 그렇다면 선아가 한 쪽은 생명공학 쪽이잖아. 자, 이 분야도 한국인 취업을 잘 받아주는 편이야? 네,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느껴졌고, 경력이나 뭐 이력서에 제가 기술한 실무 능력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만나본 적은 없지만 지금 회사에 저 말고도 한국인 직원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면접 볼 때 그 팀장님이 지금 팀장님이 면접을 보셨었는데, 팀장님께서 본인이 되게 존경하는 사이언티스트 중에 한 명이 한국 사람이어가지고 본인은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다고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혹시 한류가 생명공학 쪽에도 들어간 거니? 그런 거면 좋겠네요. 아, 대단해. 자, 우리나라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평가가 돼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아무튼 생명공학이 바이오 산업 이쪽에도 외국인이나 아니면 한국 사람에게 충분히 기회가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다. 그지? 네, 제가 느끼기에는 네,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인데 생명공학을 전공하게 되면 싱가포르에서 보통 어떤 분야나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할 수가 있어? 일단 저는 치료용 항체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세포주 개발이랑 세포 배양을 주로 하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졸업생 분들도 아마 저처럼 기업 연구소에서 일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연구소 쪽. 그러면은 이 기업들의 수준이 뭐 대기업 혹은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을까? 사실 싱가포르에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편이고요. 제가 일하는 곳은 이제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회사라서 대기업은 아니지만, 제가 구직했을 때 이제 뭐 론자 같이 이름만 들으면 아는 글로벌 기업도 제가 지금 일하는 거랑 비슷한 포지션을 채용 중이었었고, 국내 그 바이오 제약 회사들도 계속 신입을 채용하고 있어서 잘 준비하면 대기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쌤 생각은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어. 싱가포르 이직 문화가 되게 활발한 건 알고 있니? 아,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프로젝트 한두 개 하고 내 몸값을 올려서 기업 바꾸고 이런 게 되게 흔하거든. 쌤도 그랬었고, 많은 친구들이 그래서 꼭 대기업에서 무조건 시작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어차피 계약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맞아요. 음, 사실 저의 조건을 얼마나 맞춰주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맞아. 같긴 해요. 그거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 예를 들면은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친구였는데 3년 동안 잘해서 프로젝트를 했는데 인사평가할 때 급여를 많이 올려주지 않으니까 바로 그냥 딴 데로 가버리더라고. 대기업 다니던 친구가 더 작은 기업으로 오히려. 그래서 그런 이직 문화가 좀 활발한 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 아마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 같은데 싱가포르 기업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급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생명공학 쪽 이 분야의 급여 수준은 좀 어떠니? 한국이랑 비교를 한다면 초봉은 비슷한 규모 회사의 대졸이나 석사 졸업생이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팀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경력이 쌓이면서부터는 이제 싱가포르가 좀 빠르게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차가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선아가 얘기한 것처럼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쌤이 개인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일할 때 느낀 거는 경력이 쌓이면은 진급이나 급여 인상이 한국보다는 정말 빠르게 오르거든. 그거는 맞아. 확실해. 이게 뭐 호봉제로 가기보다 그 KPI 짜서 내가 달성하면은 그 다음 연도에 인사평가에서 급여 반영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막 빠르게 좀 하는 그런 게 있지. 자, 근데 좀 민감한 질문인데 그래서 초임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 거니? 저는 3,000불 중반 정도 오, 받고 있고, 3,000불 중반? 네, 학력이랑 이런 음. 분야에선 좀 일반적인 것 같아요. 아, 일반적으로 받는 거야? 3천 중반대면은 3천 한 300만 원 좀 넘는 거잖아, 그지? 이런 일반적인 상경계열이나 이쪽보다 확실히 급여가 좀 더 센 것 같긴 하다 보니까. 알겠어. 이거 민감한 질문인데, 아우, 본인의 그 월급까지 공개를 하라 그러고, 미안하다, 야. 아우.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 자, 싱가포르 회사에서 면접을 할 때 보통 어떤 질문들을 하니? 사실 면접을 하기 전에 학교 멘토링이나 이런 데 참여하면서 면접 연습을 여러 번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멘토분도 이제 동종업계에 일하시는 분이셔서 저보다 많이 알고 계셨는데, 그분이 강조하셨던 거는 어떤 갈등 상황, 직장 내에서 갈등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문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했던 예시가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준비해 가는 걸 강조를 하셨었는데, 제가 실제로 면접을 봤을 때는
지금 그때 면접장님이 너무 바쁘실 때 제가 면접을 봤어가지고 제가 가져갔던 이력서에 있는 경력사항이랑 이제 실무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물어보셨었고 그 실무 능력이랑 경력사항은 아주 자세히 물어보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다른 질문들은 다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거의 직무와 관련된 질문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 그치?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인성 면접이다. 그리고 그 외 난감한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럼 지금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싱가포르는 이상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까? 네, 제가 면접 봤을 때 난감한 질문은 없었고 인성 면접이라고 할 만한 질문은 이제 기본적인 거 싱가포르에 오게 된 이유, 한국에도 제약회사들이 많은데 왜 싱가포르에서 취업하고 싶은지, 그리고 제가 회사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뭔지, 제가 회사나 팀에 바라는 점이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거를 주로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사실, 그래, 쌤 경험에도 좀 오래되긴 했는데, 가물가물하지만 되게 이상하고 좀 특이한 질문보다 그 회사에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 자, 싱가포르에서 그럼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 저는 이제 인터뷰 때 한국에서 일했던 경력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셨어가지고 이력서에 실무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저처럼 꼭 경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듣는 수업들 중에 실제로 실무와 연관되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 수업 때 배운 것들 중에서 이력서에 쓸만한 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고 이력서랑 CV를 잘 준비해서 지원 가능한 데에 꾸준히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뭐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유학원에서 운영하는 취업 스터디에도 전 참여를 했었는데 그게 거기서 저는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런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조언을 좀 많이 얻고 그리고 이력서를 잘 다듬고 인터뷰 연습도 많이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상당히 구체적이네. 아무튼 우리 취업 스터디가 도움이 됐다니까, 너무 경험자로서 좋은 정보를 공유해줘서 고마워.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 자, 한국인으로서 현지 기업에서 적응하기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저 회사의 전반적인 좀 분위기는 좀 어떠니? 회사 분위기는 전반적으로는 나이대가 젊은 편이기도 하고 팀원들도 다들 많이 배려를 해줘가지고 저는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요. 저는 사실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이미 영어로 대화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분들이라면 저보다 훨씬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또 이게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워라밸이잖아. 그치? 워킹과 라이프의 밸런스. 자, 뭐 직장 상사의 눈치를 좀 보거나 뭐 회식이 많아서 워라밸이 좀 잘 균형이 안 맞거나 그런 일이 있니? 워라밸은 정말 회사 바이 회사라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야근이나 주말 근무 여부는 대부분 업무량에 따라서 결정되지 뭐 팀의 분위기라든지 직장 상사 눈치를 보느라고 할 일이 끝났는데도 퇴근을 못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음. 그리고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회식 강요도 전혀 없고 야근도 뭐 30분에서 1시간 사이지 그 이상은 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선아는 한국에서도 잠깐 일을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한국과 싱가포르 둘 다 경험이 있는데 만약에 다시 취업을 한다면 어느 곳에 취업을 하고 싶어? 저는 싱가포르 취업을 고를 것 같습니다. 오, 그래. 왜냐하면 제가 경력이 더 쌓이고 나면 그때는 연봉이나 대우를 더 중요하게 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제가 얼마나 더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커리어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싱가포르처럼 영어를 쓰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에서 일을 배우는 게 딱 역할이 세분화된 대기업에서 일을 배우는 거에 비해서 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배울 수가 있어서 지금 제 수준에서 다시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싱가포르에 취업할 것 같습니다. 아, 옛날 생각난다. 선아가 그 2, 3년 전에 처음 쌤한테 왔을 때 싱가포르 취업 막 물어보고 했었잖아. 그지? 맞아요, 네. 그때 생각하면 진짜 까마득하잖아. 이거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그런데 진짜 했어. 그지? 되게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해. 아무튼 정말 고생 많았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질문인데 싱가포르 취업 준비하는 애들 정말 많거든. 이 친구들한테 선배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 한마디만 부탁할게.
다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출국 제한도 길어지고 있고 규제도 강화됐다가 완화됐다 이렇게 계속 바뀌는 와중에 싱가포르에 오신 것만으로도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그 고생을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을 만큼 취업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회사 생활 응원할게. 네, 감사합니다. 그래, 고마워, 안녕. 네, 지금까지 싱가포르 사립대 PSB에서 생명공학을 졸업하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취업한 선아 학생의 이야기를 쭉 한번 들어봤는데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모든 학생들이 다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싱가포르이 한국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있는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사립대든 국립대든 예술대든 어느 대학을 가리지 않고 모두들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싱가포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서도 또 아주 좋은 학생들을 제가 초대를 해서 또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